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을 김영환이 탈탈 털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메디치 미디어 시청자 여러분. 들으면 약이 되고 똑똑해지는 김명환의 경제 왁싱 세 번째 순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반갑습니다. 예. 오늘 8월 첫날이에요. 네. 어제부터 날이 조금 좋아졌죠? 맞습니다. 이미 가을을 보내는 듯한. 뜨거워졌어요. 아, 뜨겁긴 한데 저는 하늘 색깔이 하늘 색깔이 좋아서. 너무 파래서 네. 아, 이미 가을님이 저 앞에 당도를 하고 지금 네. 대기하시는가 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자, 지금 벌써 뉴스 브리핑이 나가고 있는 건가요? 아직 안 나가고 있나요? 예. 자, 오늘 다룰 키워드는요. 네. 아, 이게 키워드가 또 전문 용어가 나왔습니다. 예. 불용 예산? 네, 예, 불용. 불용. 사용하지 않는다. 그렇죠. 사용하지 않는다. 불용. 예. 용이 불을 뿜는다 아니고. 아, 죄송합니다. 자, 멋쟁이. 시작하기 전에 오프닝 뉴스는 네. 사실 지난주 저희 네. 지난주 딱 일주일 전 목요일 날 발표했던 세법 개정안. 네, 이거 맞습니다. 사실은 2박 3일 해도 부족하죠. 부족한데 네. 이거를 일주일 동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미 다 공부를 하셨을 거라고 네. 보고 네. 나머지 요점 정리. 요점만 딱 정리해 쪽집게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께 듣겠습니다. 네. 자, 일단 세법 개정안 발표했어요. 기재부한테. 네. 몇 점 주시겠어요? 기재부한테 기재부한테. 저의 점수. 네, 네. 저의 점수는 빵점입니다. 빵점. 네, 네. 마이너스가 아닌 게 어디예요? 그러니 빵점이에요, 빵점. 저희 이제 뉴스 브리핑이랑 언론을 네. 좀 다뤄볼 건데 네. 그걸 다룬 언론은 뭐 좀 온도차가 있나요? 네, 몇 점? 조금 온도차가 있죠. 예. 이를테면 이제 정기학년과 같은 그런 쪽에서는 예. 점수를 좀 줬을 거고 후하게. 네. 그다음에 진보 매체들 경우는 제가 빵점 줬잖아요. 네. 저보다도 더 독합니다. 지금. 네. 그 언론들은 마이너스 네. 점수를 줬다. 네, 네, 그러면 네. 이제 문제의 본질을 좀 파악할 수 네. 있다는 건데, 네. 자, 우리 의원님의 쪽집게 강의를 들어보겠어요. 쪽집게 뭐가 문제예요? 딱딱딱. 지금 이제 첫 번째 이제 좀 뭐 종류별로 좀 설명을 드리면 문제 되는 거 일단 첫 번째,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상속세입니다. 상속세. 예, 상속세가 나랑 최고- 전혀 해당상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진짜로 리얼. 저하고도 상관이 없습니다. 받은 것도 없고 줄 것도 없어. 그런데 저는 마이너스를 물려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 애기들은 저 재산에 대해서는 저거 하겠죠. 상속 거부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부채 안 받아야 예, 되니까. 네. 그런데 왜 우리가 남의 얘기를 다뤄야 될까?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상속세, 예. 증여세하고 이제 세율이 같습니다. 상속과 증여는. 그런데 이 최고 세율을 50%에서 40%는 이제 줄인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대상이 얼마냐? 네. 50% 상속세를 내는 분들은 작년 기준으로 2,980명. 아, 그렇게 숫자가 똑 떨어져요? 네. 대한민국 국민이 5천 명인데 5천만 명. 5천만 명인데 2,980명? 2,980명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제 매해 상속 건수가 발생을 해야 되잖아요. 예. 22년도가 한 35만 명 이제 그 피상속인이 있었고 23년도가 정확히 내가 숫자가 기억 안 나는데 그것보다는 좀 많았어요. 예. 그런데 최고 세율 네, 그러니까 네. 50%를 내는 최고 세율은 2,980명. 그러니까 그나마 네. 30만 명한테 돌아가는 혜택도 아니고 딱 2,980명한테 네. 돌아가는 혜택을 네. 50% 세율로 40%로 10% 가면 그러니까 22년 기준으로 보면 35만 명이 이제 돌아가셨고요. 네. 세금을 내신 분들은 15,000명. 15,000명. 그래서 한 4.5%. 4.5%만 세금을 낸다. 예, 나머지는 이 과세가 안 되거나 혹은 자식들에게 줄 돈이 없는 분들. 네. 예, 나머지 그래서 95% 정도는 네. 자식들에게 물려줄 돈이 없거나 네. 혹은 공제 밑에 음. 이렇게 들어가 있는 세금을 한 푼도 안 내시는 분들. 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니까 좀 얕게요. 그러니까 사실은 몇 명한테 돌아가진 않지만 그러니 별로 지장 없어. 뭘 그렇고 그래. 이렇게 얘기할 약간의 좀 트릭을 부리면 네. 근데 굳이
감세라는 거는 받아야 될 돈을 안 받겠다는 건데 그렇죠. 정부가 재정 살림을 탄탄하게 운영해야 되는데 네, 네. 그거를 줄여주는데 그렇게 콕 집어서 그분들한테만 근데 네. 이 액수가 또 절대 커요. 액수로는 커요. 그래서 거의 22년도 기준으로는 이제 30억 이상 50% 세율을 예. 부과했던 분들이 거의 한 금액으로는 한 70% 이상 냈죠. 우와 상속세액에. 그러니까 거의 대규모 8대2 법칙이네요. 네, 슈퍼리치들입니다. 오. 그리고 500억 이상 자산가들이 작년 같은 경우는 한 37명인가 8명인가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분들이 한 60% 예, 예. 상속세의 60% 세금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왜 문제냐? 네. 이제 첫 번째는 우리가 소득세가 있잖아요. 이제 일하시면서 근로소득세 따박따박. 내시잖아요. 그런데 근로소득세의 최고 세율이 얼마냐? 네. 45%인데요. 네. 그런데 45%의 지방세가 붙어서 네, 네. 10%가 붙어서 49.5%입니다. 네. 그러면 상속세 최고 세율하고 똑같죠? 50%? 그런데 40%를 줄여요? 그러면 노동해서 내는 세금보다 불로소득에 내는 세금이 적어진다는 적다. 그러면 불로소득을 장려하는 사회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되면 이제 상속에 대해서 일종의 정부가 특권 측에만 예. 집중된 네, 네. 이제 세제 감면을 해주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 밑에도 이제 문제입니다. 가업상속공제라고. 가업상속 네. 공제. 이게 매출액 5천억 미만 중소 중견기업 같은 경우는 네. 상장회사도 뭐 이제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공제 한도가 있어요. 네, 네.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는 공제가 최대 600억입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1,200억까지 늘려줘요. 오. 가업 상속을 조건으로 네, 네. 그 가업을 상속한다고 그러면 1,200억까지 세금 한 푼 안 내고 물려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업상속하면 주로 방앗간, 그렇죠. 그렇죠. 오랜 국수집, 국수집, 뭐 이런 거 떠올리. 빵집, 이런 거 떠올리죠. 구두집. 3대, 그러니까 장인 정신이 있고 그리고 이 기술을 그 세대로 보존하지 않으면 네, 네. 그 기술이 사장되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사실은 이 가업상속 공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네. 그게 취지가 그게 공제 한도가 1억이었어요. 네. 제일 처음에 도입할 네. 때. 지금 1,200억까지 늘리면 1,200배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아니 뭐 1억까지는 안 가도 되고 600억에서 1,200만 가도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딱 더블로 뛰는 건 그러면, 저렇게 되면은 뭐 그런 의미의 가업 상속이 아니라 그냥 내 회사 물려주는 그냥 거 회사 다 포함되는. 물려주기죠. 가업이 아니고 회사 물려주기가 되는 그죠. 거죠. 그건 사실은 가업이 아니라 주식회사일 수도 있고.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청년들은 이 서민이나 중산층 자녀들은 예. 무슨 이제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회사를 만들고 싶다. 네. 그런데 어떤 자제분들은 1,200억을 그냥 시작점으로 가지고 시작한다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그러면 이게 공정한 사회인가? 라는 그런 이제 문제가 있고, 이거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가업이 아니라 기업 상속이다. 예. 그러면 일종의 부가 세습되는 세습 자본주의다.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라 하더라도 공정한 시장, 네. 누구나 출발점이 좀 비슷하게 이렇게 조건에서 같이 경쟁해야 되는데 이거는 경쟁이 안 되죠. 그 다음에 그 밑에 기회발전 특구 이전 기업한테는 무한대로 공제해 줍니다. 기회발전 특구는 어느 동네인가요, 주로? 주로 이제 지방에 좀 있기는 예, 하지만 만약에 본사가 기회발전 특구로 이전을 하잖아요. 네. 지금 재벌들 한번 보세요. 지금 삼성 같은 경우도 이재용 회장이 지금 3세잖아요. 3세에도 그 세대의 삼성 자녀들이 많잖아요. 네. 이재용 뭐 직계 뭐 이제 동생 둘부터 시작해서 사촌, 육촌, 팔촌 다 있잖아요. 그런데 4세로 넘어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3세에서 4세. 다 중견기업들 하고 있어요. 네.
기회발전 특구로 가면 한 그냥 푼도 한 세금 푼도 한 내지 푼도 안 내지 내고 않고. 기업을 승계받는다. 그래서 이게 핵심인데 저희 아마 민주당은 이걸 이제 막아야 되는. 예. 자, 막아야 되는 이유가 뭐 이미 보수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데, 네, 네. 자, 일단 이런 폐지를 하는 문제가 봤더니 네. 지금 더 중요한 조건이 있더라고요. 문제는 네. 나라 국간이 지금 맞습니다. 거덜나게 생기고 있다는 거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심을 쓸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100번 양보해서 그래 당신이 챙기고 싶은 사람들 챙겨라고 하더라도 네. 지금 상황이 그렇지가 않아요. 네. 어제 제가 석강 기사의 문화일보예요. 네. 제목이 법인세 쇼크고 상반기 국세가 작년보다 10조 덜 거쳤다. 그래서 뭐 올해도 세수 펑크는 현실화됐고 쭉쭉쭉쭉 가요. 77조 7,600원이 거칠 것으로 예측됐으나 목표치 달성에 실패할 가능성이 네. 크다. 그래서 지난주에 발표한 세법 개정안이 아마도 대폭 수정돼야 할 거다라고 보수 언론이 콕 집었어요. 네. 보수 언론도 반응을 보수 하네요. 언론도 반응을 하는 거죠. 제가 그래프 하나 예. 보여드릴게요. 선으로 되어 있는 게 총 국세입니다. 예. 이게 22년도 6월 말까지 누계, 네, 네. 23년도 6월 말까지 누계, 네. 24년도 6월 말까지 누계. 네, 네. 선으로 되어 있는 건 총 국세고요. 네. 파란색이 법인세고요. 네. 그다음에 황토색이 소득세입니다. 아, 자, 22년도에 네. 총 국세가 218조 원 거쳤어요. 그 다음에 법인세가 63조 원 좀 넘게 거쳤죠. 63.5조. 소득세가 69.6조. 네. 근데 23년도 한번 보세요. 소득세가 조금 줄어들죠. 네, 네. 그 다음에 법인세가 더 많이 줄어들죠. 네. 이게 이제 경기 여파도 있지만 감세가 시작된 부분입니다. 예, 예. 윤석열 2023년. 정부. 온전히 이제 23년도는 그러네요, 윤석열 그러네요. 정부의 시간입니다. 네, 네. 그 다음에 24년도 보세요. 올해. 30조. 7. 반토막 예. 더 났죠? 네, 네. 법인세가 반토막이 더 났습니다. 자, 총 국세에 영향 미치죠, 다. 그래서 218조 거치던 게 23년도 6월 말까지 178조. 그 다음에 24년도는 168조. 계속 낮아지고 있죠. 그래서 국세 수입 현황을 제가 한번 이제 어저께 따끈따끈합니다. 네. 어저께 나온 겁니다. 그래서 6월까지 총 국세 이제 수입 현황이 나왔는데 지금 6월까지 빨간 거에 네, 네. 지금 이제 23년 실적이 344조고 네, 네. 24년도 예산이 367조거든요. 이건 네. 1년치 전체. 1년치. 그러니까 24년도 예산 올해 총 국세가 우리가 367조 거친다라고 기재부가 발표를 네. 했어요. 그런데 6월까지 누계 한번 보세요. 거기에 23년도가 178.5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24년도가 168.6조. 6월까지가. 그래서 10조 원이 줄어들었죠. 10조 원이. 예. 그래서 쭉 밑에 보면 색칠한데 법인세가 작년 대비 16.1조 원이 더 줄어들었고 네, 네. 퍼센티지로는 34.4%나 작년보다 더 줄어들었어요. 근데 22년 아까 대비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반토막 더 난 거예요. 작년 대비해서는 법인세가 34%더 줄어들었지만 네. 22년도 기준으로는 반토막이 더 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숨어 있는 숫자가 하나 더 있습니다. 또 뭐예요? 자, 작년 대비죠. 네, 10조 원이 줄어든 게. 네. 그런데 박스 쳐놓은데 한번 보세요. 23년도 실적이 344조예요. 네, 네. 24년도 예산이 얼마예요? 367 367. 그러면 23조 원이 더 거쳐야 되는 거쳐야 되죠. 걷겠다고 지금 말한 거야. 그렇죠. 응. 걷겠다고 말한 예, 거죠. 근데 작년 대비 10조 원이 감소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플러스 23조를 해야 되죠. 올해 세수는 올해 예산 대비 이 상태로 가면 32조 원 정도가 덜 거친다. 지금 이 상황에 이 대목에서 여쭤볼게요. 네. 이거를 기재부 날이 들께서 모를 리가 없을 텐데 모를 리가 없죠. 왜 이러는 걸까요?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본인들이 감세를 했잖아요. 예. 22년도부터 네네. 감세 예측을 잘못하거나 네. 의도적으로 그 감세액을 하향 예상했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물론 이 1년치 감세 여파들을 추적하기는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재부는 최대한 감세 여파가 적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 추경호 그때 당시 기재부 장관도 네. 세원에는 영향이 없다. 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23년도, 24년도 이 세수 펑크 여파가 계속 있었던 거잖아요. 23년도 같은 경우는 결산해 보니까 충국세가 56조가 덜 거쳤고 내국세만 해도 52조가 덜 거친 겁니다. 아니 제가 그래서 네. 그 어제 본 이 뉴스 보면은 네. 이게 법인 일단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법인세 납부액이 1, 2위를 다투는데 네. 삼성하고 SK 하이닉스가 지난해 적자를 기록해서 이제 이게 아주 큰 폭으로 줄었다는 뭐 여러 가지 사실 이거는 정부가 예상할 수는 없을 수는 있어요. 다만 저렇게 어쨌든 작년 대비 30 얼마예요? 작년 저게? 대비 10조, 그다음에 올해 예산 아니, 대비 32조. 그러니까 예산을 어쨌든 작년보다는 더 많이 필요하다. 네. 작년보다는 많이 걷겠다라고 계획을 세워놓고는 거칠 거다. 거칠 거다. 네. 걷겠다는 게 아니라 거칠 것이다. 네, 네. 이렇게 예상을 했고 그렇게 걷겠다라고 또. 근데 이거 네. 1분기쯤 지나면은 전면 수정해서 올해 발표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왜 우리 제일 모두에서 불용이라고 얘기했죠. 예. 불용 자, 사용하지 이렇게 않은. 안 거치면 작년 같은 거 어떻게 했어요? 네. 줘야 될 돈을 의도적으로 안 씁니다. 그렇죠. 특히 어디에서 안 썼냐?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 텐데 몇 가지 좀 항목들이 있고요. 편법으로 이 세수 펑크란 걸 편법으로 메꾸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자, 잠시만요, 의원님. 네. 우리 오늘 네. 오프닝 뉴스를 해야 돼. 오프닝 뉴스 5분 정도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15분. 어? 아니, 제가 연결된 거예요? 네, 연결됩니다. 불용과? 네, 네, 연결해서 그래서 가요, 연결된 그러면. 겁니다. 연결해서 네, 합시다. 연결해서 네.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작년에 예. 불용 처리한 게 총 결산상 불용액이라고 해서 23년도 보면 개가 45.7조죠. 네. 작년에 세수 펑크가 56조 났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의도적으로 불용을 저렇게 한 게 45.7조예요. 그러니까 써야 할 걸 안 써서 안 써요. 펑크난 세수랑 어쨌든 겨우 맞추려고 해놓은 거라고 이게 네.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한 겁니다. 네, 그래서 세입 여건 변화라고 돼 있는 거 있잖아요. 네. 거기에 23년도 개 쪽에 보면 18.6조 있죠. 18.6조가 어떤 예산이냐? 네. 그냥 말장난이에요. 세입 여건 변화, 내부 거래, 사실상 불용. 사실상 불용 다 불용입니다, 사실은. 네. 근데 세입 여건 변화는 어떤 예산이냐? 지방자치단체 교부세예요. 반절은. 예. 또 반절은 초중고 우리 교육 예산입니다. 예. 아이들 예산이에요. 네. 이거는 의무적으로 그렇죠. 의무적으로 지출하게 돼 있는데 안 줬어요. 안 줘도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이게 일단 국가재정법에 네. 예산 배정이라는 그 근거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번에 사실은 그렇게 못하게 하려고 네. 법안을 네. 엊그저께 냈습니다. 아, 또 법안 얘기 다음번에 또 한번 따로 법안을 공부해야 냈는데 돼요. 여하튼 초중고 예산, 네.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18.6조를 안 줬고요. 지금 둘 다 심각합니다. 지방은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맞습니다. 이 전체 세금에서 줘야 되는 돈이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내부 거래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구체적으로 내부 거래가 네. 아까 16.4조죠. 네. 그런데 일반 회계에서 14.8조가 있죠. 네. 특별회계가 특별 1.5조, 1.5조. 두 개 합쳐서 16.4조인데 일반 회계 쪽 볼게요. 네. 자, 14.8조 나오죠. 맨 합계. 네. 먼저 빨간색으로. 그다음에 일반 회계는 전출금에서 안 준 것들이 있는데 그 밑에 중요한 거 하나 제가 찝으려고요. 주택 도시기금. 네. 우리 또 기금 나오면 네. 기금이야말로 써야 될 곳에 써야 되는 거 맞습니다. 아니에요? 주택 도시기금이 네. 원래는 예산액이 4조 5천억 돼 있죠, 저기. 예. 그다음에 예산 현액도 4조 5천억 돼 있죠. 네. 집행을 얼마 했어요? 3조. 3조 하고 1조 5천억을 안 줬어요. 네. 기금에다가
그러니까 일반 회계는 이제 돈이 들어오잖아요. 세금 걷어서. 네. 그런데 4조 5천억을 줘야 되는데 이 친구들이 세수가 펑크 나니까 3조만 주고 1조 5천억 안 줬어요. 도시주택기금이 어떤 예산이냐? 우리 임대주택 있잖아요. 네. 서민들. 예. 임대주택하고 네. 또 그것을 원하는 수요자들이 있잖아요. 예. 거기다가 자금을 지원해주는 그런 기금이에요. 그러면 서민들한테는 매우 중요한 기금인데 서민들한테 돈을 안 준 거나 똑같습니다. 세수 펑크는 어디서 났어요? 부자 감세에서 났죠. 그런데 결국에는 서민들한테 필요한 돈을 주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주택 도시기금이 1조 5천억이 펑크가 났고요. 네. 그 다음에 공공자금 관리기금 예수이자 지급이라고 돼 있죠. 네. 이게 8조 5,780억 그 맨 빨간색 안 줬거든요. 이게 뭐냐? 네. 우리가 국채를 발행하잖아요. 적자 국채. 예. 이제 국채들을 쭉 발행을 하면 네. 이제 국채 이자를 줘야 돼요. 네. 우리 국가 채무 있잖아요. 네. 이자를 줘야 되는데 이자를 8조 5,780억을 안 준 거예요. 네. 일반 불용. 회계소 안 줬어요. 아니, 저거는 이자를 안 줬어요. 줘야 되는 거예요. 줘야 되는 거예요. 또 빚이야. 그래서 예. 이 친구들이 네. 이 기재부 이 양반들이 어떻게 이걸 돌려치기 했냐? 네. 외평기금에서 갖다 썼어요. 외평기금은 뭐냐면 네. 우리가 환율 지금 높잖아요. 네. 그래서 외국환을 좀 평형하게 네. 하기 위해서 기금 조성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외환시장 관리용입니다. 그 돈을 갖다가 쓴 거예요. 일부러. 외환시장 관리용 이런 거는 함부로 건들면 안 한국 되는. 건들면 안 되죠. 우리는 이미 겪었던 사람들이. 네. 아니 그러니까 음. 근데 제가 지금 이상한 게 뭐냐면 음. 제가 알기로는 부처나 이런 기관에 가면요 예산 전용이라는 표현을 쓸 때 절대 그 전용했다가 난리 나잖아요. 네, 감사 네, 걸리고 네, 네. 그것 때문에 징계받고 옷 벗고 실제 그러거든요. 네. 근데 지금 국가 살림을 돌보는데 이거 뭐 윗돌 빼다가 아랫돌 살짝 막아놓고. 맞습니다. 저게 윗돌 빼다가 아랫돌 이제 그 막는 건데. 근데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외평기금이 원래 네네. 아까 공자기금에서 공자기금은 이제 기금의 기금이라고 해서 우리가 국채를 발행을 하면 네. 공자기금으로 일단 와요. 그래서 공자기금에서 외평기금에 이제 돈을 줘요. 그러면 외평기금은 공자기금에 다시 돈을 갚아야 되잖아요. 언젠가는. 근데 이제 외국환 평형기금이기 때문에 외환관리 쪽이니까 이 기금을 다시 공자기금에 주면 네. 국채를 갚아야 되잖아요. 네. 그게 맞잖아요. 국채에서 빌려가지고 왔으니까. 그런데 이거를 일반 회계에서 그 이자를 갚아야 될 8조 6천억을 매평기금에서 갖다가 쓰고 또 전체가 20조 썼거든요. 예. 매평기금에서 또 한 10조는 어디다 썼냐? 일반 회계 펑크난 거를 갖다가 썼어요. 이 말은 뭐냐? 네. 원래 외평기금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국가 채무를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하나는 적자성 채무하고 네. 하나는 금융성 채무라고 해서 예. 금융성 채무는 예를 들면 국민주택 채권이랄지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집들이 있어요. 자산들이 있어요. 그리고 금융성 채무도 돈이 있는 거예요. 외평기금에 네. 돈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금융성 채무는 사실은 적자가 아니에요. 네. 다 자산으로 백업 자산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빚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금융성 채무를 아까 예수금 이자 갚았다고 그랬죠. 네. 일반 회계 적자 보존용으로 썼다고 그랬죠. 20조를. 그럼 어떻게 되냐? 적자성 채무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자산 있는 거를 네. 적자성 채무로 바꾸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우리 미래 세대가 네, 예를 들면 네. 재산이 미래 세대 재산으로 있는 거를 자기네들이 급하니까 미래 세대 재산을 백업 재산을 돌려막기 하려고 네. 재산을 팔아가지고 자기 적자를 메꾼 거예요. 그럼 4년이 아니지 이제 3년 3년 너무 길다. 3년 후에는 자책임이 아니니까. 이런 거는 되게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원래 펑크가 나면 적자 국채를 발행을 해서 예.
국민들한테 국회에 보고하고 네. 우리 적자국채 더 발행해야 되겠습니다. 세수가 펑크 났습니다. 네, 네. 라고 보고를 해야 되죠. 그런데 그 보고 아무것도 없이 저거는 보고 사안이 아니거든요. 미래 재산을 싹 팔아가지고 여기다 적자 난 거를 싹 메꾼 거예요. 아니, 국회 보고도 없이. 보고사 네. 어떻게 마음대로 팔아요? 누군가 도장을 찍었을 거 아니에요. 기재부 장관. 자체로 네. 막강한 권력이네. 네. 그래서 우리 거 마음대로 막 갖다 그래서 파시고. 저것도 네. 이번에 새로운 신종 기법이에요. 이제까지 저런 기법이 없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네. 채무 그냥 있는 거 그대로 네. 사실 계정 함부로 옮겨갔다가는 일반 공무원들은 이건 그냥 바로 맞습니다. 그냥 정말 사망입니다. 근데 네. 어떻게 최고위치에서 전체 재정을 보는데 채무의 성격을 바꿔서 돌려막게 하고 그러니까 이게 자산을 팔아서 그러니까 속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눈속이 많은 거예요. 근데 국가 채무는 똑같아요. 네, 네. 어차피 그치. 금융성 채무 그러니까 현금 있는 거를 미래 자산을 팔아서 적자를 맺거나 적자 채권을 발행해서 적자를 맺거나 네, 네. 국가 채무에는 본질에는 상관은 없는데 네. 일단 기금의 본연의 목적 외평기금이라는 본연의 목적이 있잖아요. 네, 이 네. 목적 달성을 위해서 기금을 조성한 건데 이거 갖다 쓰고 그다음에 미래 재산 우리 아이들 미래 세대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현재의 부채를 갚는 것 그것도 국회 보고 없이 국민에 대해 알리는 거 없이 네. 자기네들끼리 쑥닥쑥닥 이렇게 지금 국가 재정 운영을 하고 있다는 데서 심각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저게 네. 밝혀진 거잖아요. 지금 밝혀졌죠. 예. 처벌받지 않아요? 법에 네. 이런 건 있어요. 기금의 한 20에서 30%, 특히 금융성 기금 같은 경우는 한 30%까지 전용 가능한데 전용이 어디서 가능해? 아니 예수금 그러니까 국채를 발행했던 걸 갚으라고 이렇게 하라는 네, 거지 네. 다른데 돌려 쓰라고 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네, 네. 목적 자체를 변질시키면서 아니, 지금 재정 운영을 굉장히 불손하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저희가 지금 숫자를 딱 발표했을 때 뭐 네. 작년보다 얼마 거쳤고 얼마 적자 봤다 네. 어떻게 할 거다라는 것이 다가 아닌 거예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사실은 32조 정도 예산 대비 세수 펑크가 날 것 네, 같아요. 네, 네. 이대로 간다면. 이대로 간다면. 그러면 작년처럼 예를 들면 초중고 예산을 건들까? 이 친구들이? 지방 교부세를 건들까? 지방 재정이 참 어렵잖아요. 왜냐면 작년도 펑크 났기 때문에. 초중고도 지금 전남, 전북, 강원, 경남, 경북 여기서는 정말 초중고 예산 힘들어요. 예, 예. 줘야 될 돈이에요. 아니 어떻게 애들 코 묻은 돈을 안 주냐고요. 네? 차라리 부자들한테 세금 감면을 하지 말고 제대로 아니, 우리 걷고 예? 이런 노블리제 할 기회 드리면 되겠네. 그러니까 네. 네. 아니 근데 네. 이게 참 네. 무섭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이제 멀쩡하게 이걸 발표를 해버립니다. 지금 그렇죠. 6월에 이제 제가 처음 다시 갈게요. 어떻게 해야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갈게요. 우리는 지금 제가 세습 자본주의라고 네, 네. 좀 규정을 하는데 이게 원래 자본주의가 건강한 시장, 공정한 시장, 투명한 시장 네네. 이게 자본주의 근간이잖아요. 그런데 부의 세습이 저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아무 세금 없이 그러니까 소득의 재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출발점이 달라져요. 그리고 사회적 이동의 사다리들이 없어집니다. 네네. 그리고 요새 학교들 보세요. 일명 스카이 대학들 70%는 어디서 나와요? 요새 다 네? 특정 지역에서 나오잖아요. 특정 지역에서 좀 잘 네. 사시는 분들이 나오죠. 저도 이제 지방 출신이지만 그래도 저 공부할 때도 꽤 서울로 올라왔어요. 네네. 그런데 제가 요새 그쪽 이제 제 고등학교 이렇게 보면 그냥 한두 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부가 교육으로 네. 또 교육과 함께 부의 이전도 부의 함께 이전으로. 그러면
이 성장 사다리는 요원하다. 불평등은 장기적으로는 이 자본주의 근간과 성장을 갉아먹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저 근데 네. 말씀 듣다가 1분 전이야. 네. 아, 그런가요? 자, 네, 마무리해야 돼요. 우리 네. 급마무리해야 돼. 네. 뭐가 이상해서 급마무리가 아니라 네. 시간이 없어서인데요. 조금 그래도 마무리를 해야죠. 네, 네. R&D 예산 확 줄이는 게 갑자기 저는 이렇게 점선으로 맞습니다. 연결.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정 당국자들은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건물, 도로 이런 거는 태나잖아요. 네, 네. 하다가 안 하면 태나잖아요. 네, 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예산을 권력자들이 손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R&D 성과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교육. 네. 교육의 성과를 보려면 10년, 20년 기다려야 돼요. R&D 큰일 났습니다. 네, 지금 연구자들 다 해외로 가고 포기하고 지금 이런 맞습니다. 상황이라 맞습니다. 장탄식이 나오는데 네. 자 그래서 지금 세법 개정안은 발표가 됐고 이거는 국회 통과 가는 절차가 좀 있잖아요. 네. 그냥 두면 안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국힘도 이 숫자 보면은 국힘 의원들도 이것만큼은 필리버스터 안 하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 제 예상은 그러지는 않을 것 우리 같습니다. 숫자 공부를 네. 좀 똑똑하게 해서 여기 보니까요. 뭐 네. 1020 열받겠다 이거 보면 미래자산으로 돌려막는 윤정부 네. 욕할 게 많아서 30분 짧네요. 아 정말 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네, 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짬짬이 그리고 네. 제가 아까 시작 전에 제가 잠깐 또 받았는데 네. 월 말에 발표하는 중요한 통계 월 초에 발표하는 중요 통계 네. 오늘이 8월 1일이에요. 오늘 발표하는 중요 통계 수출입 통계, 무역 수지 통계가 있습니다. 그거는 뭘 볼 수 있는 지표죠? 네, 성장의 지표들입니다. 네, 네. 이것도 저희가 또 속속들이 30분은 정말 맛보기뿐이 안 되고 국회에서 예산안이나 정부가 뭔가에 대한 숫자 나오는 정책 발표할 때마다 계속 상기시켜 주시고 네. 어쨌든 저는 그분들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전체 나라 살림이 안정적으로 운영돼야 하니 네. 합리적으로 세수 네. 정책을 쓰는 게 맞고 네. 저렇게 국민 돈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대한민국 교육 수준이 지금 어디까지 갔는데 그러니까 저렇게. 우리가 이게 구체적으로 알아야 네. 사실은 우리의 돈들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민과 중산층의 예산들이 자꾸 적어지고 네. 아까 R&D 예산, 네, 네. 우리 코 묻은 진짜 초중고 그런 예산까지 손대는 이 정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대처를 해야 된다. 네, 네. 이런 말씀 알겠습니다. 좀 드리겠습니다. 카드 돌려막기는 들어봤어도 재정 돌려막기는 이 금폴로님 이분 댓글상 드리고 싶네요. 네. 카드 돌려막기는 봤어도 재정 돌려막기. 자, 9시가 넘었어요. 네. 어쨌든 또 우리 시청자분들도 현업에 종사하셔야 되니까 의원님의 오늘 김영환의 생각 이런 뭐로 정리하셨습니까? 부자 감세는 좋은 게 아니다. 우리 서민과 중산층에 결국 돌아오는 감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 함께 잘 사는 길로 가는. 네. 다음 주에 김영환의 경제학식 좋아요, 구독, 알림 눌러주시고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끊임없는 창고가 있으니까 이 정부가 특성이 그래요. 무한대로 제공해줘. 8시 50분부터 네. 30분 정도 매주 화요일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을 김영환이 탈탈 털어드립니다. 이 정도는 파셔야죠. 파셔야죠. 확실히 파헤치겠습니다.